네, 얼마 전 자신을 반복적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만 13세의 중학생 1학년, 지금 기준대로라면 촉법 소년이죠. 하지만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터라 이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70년 만에 촉법 소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변현숙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대책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안은 총 7가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포함해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소년교도소 교육 교정 강화, 소년 보호 절차 인권 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 형사 사법 절차 전문성 제고, 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 범죄 예방 정책 추진이 그 내용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 현행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네. 할 것입니다. 13세 미만이죠. 네. 지금 이제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네.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거. 네. 그러면은 이 연령을 하향시키는 배경이 있을 텐데 관련된 그 촉법 소년의 범죄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 소년 범죄 종합 대책안 이번에 나온 네. 그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0세에서 18세 인구는 점차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촉법 소년의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그런 강력 범죄가 네. 통계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있다. 발생하고 있는 근데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간추행. 이것이 지금 성인이 아니고 촉법 소년에 의한 부분인데 네. 참 충격적입니다. 앞서 우리가 저 중학교 1학년 학생 사례를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형사처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이제 촉법 소년일 때와 아닐 때의 이게 형벌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이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가장 달라지는 게 만 13세 나이에 있는 아동,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는 촉법 소년이라서 만 13세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촉법 소년이 아닌 범죄 소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한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범죄 소년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고자 하면은 가능한 연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범죄 소년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대로 만약에 의결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19세까지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형사 처분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반대 의견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결국 능사냐, 그러니까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연령을 하향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하는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 침해, 또 범죄자 낙인, 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교정이나 교화 효과가 크게 없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고 또 이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작용도 있다. 이런 형사 처벌을 점을 받게 됐을 때. 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범죄를 저지른 이제 어린 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교정 교화의 여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도 좀 교정 교화를 시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런 징벌을 한다라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는 네, 입장인데요. 또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같은 국제 인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네.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소년 중에 내가 촉법 소년인 거 알면서 난 처벌 안 받아. 나는 보호 처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회적인 그런 공분을 낳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살 차이가 왜 그러면 이제 뭐 12세로 낮춘 것도 아니고 13세로 또 낮췄느냐, 한 살로. 이 의미를 또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 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대 초반에 좀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예. 그때는 이제 2차 성징도 시작되고 성의 눈을 이제 뜨는 나이고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시기를 보면은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행을 좀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그때 그 시기 중에 형사 처벌을 하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형사 처벌을 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네.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본질적으로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촉법 소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예방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기존의 그 형사 미성년자 규정 때문에 촉법 소년의 범죄가 늘어났다라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네.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촉법 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나 뭐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형식적인 연령 하향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또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좀 다방면에서의 정확한 통계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왜 저질렀냐? 원인 네, 이런 예, 부분 여러 말씀하시는 가지 거죠. 면에서 그래서 그러한 좀 통계 수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년 비행은 되게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요. 네. 그리고 또 아동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행 아동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좀 분석할 필요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분석해서 소년 범죄에 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대책안이라고 아까 발표를 했는데 이 본질은 결국은 범죄를 정말 낮출 수 있을 실질적인 도구들을 개발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국회 통과 가능성 이게 뭐 어려울 거다 얘기도 좀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앞으로 이제 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개정을 하려면 형법하고 소년법 두 가지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절차적으로는 입법 예고를 하고 또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입법 예고 상태에서는 이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보니까 다음 달 12월 13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한 때문에 또 절차상으로라도 조금 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올해 좀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알겠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사실은 그 소년 범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중차대한 마음으로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현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